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지만 우리 근로자의 날로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 미국 증시 어제 있었던 거 한번 보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은 그 다우존스를 비롯해가지고 다들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다우존스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P도 한 0.92% 했고, 역시 이제 기술주 중심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폭이 좀 적어서 0.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좀 하락을 했고, 유럽도 한 2%에서 3% 정도 좀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하락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은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요 이제 investing.com 어플을 까시면은 여기서 다 뭐 주요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선물 지수 등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필터 같은 거 적용하셔가지고 원하는 국가 이렇게 선택하시면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신규 수rop수당 건수를 이제 매주 발표를 하는데,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예측보다, 그러니까 전주보다는 더 감소하긴 했지만 예측보다 더 증가해서 어제 한 380만 건 이상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한 원래 정상치일 때는 뭐 한 20만 건 내외였던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3월 26일 이제 발표했던 것부터 보시면은 갑자기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락다운의 영향, 그 보건 이슈 때문에 이렇게 그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3월 26일 발표된 것부터 요거를 다 합쳐보면 대충 거의 3천만 건에 이르는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예상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이제는 점점 이거 근데 어쨌든 숫자로 맞닥뜨리니까, 그것도 항상 보면은 예측보다 실제 발표가 계속 높죠.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뭐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거 그래도 좀 심각한데 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미국은 이제 내수가 한 70% 정도 되는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결국에 미국 경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원유는 좀 많이 올라서 지금 19불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원유는 막 어떨 때는 10불로 내리꽂을 것 같다가도 또 뭐 미국 재고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면 또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참 예측 불가 영역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연휴 때 오버나잇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종목의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보건 이슈 발생 현황을 보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아직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그런 추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이건 전 세계고, 일단은 여기서 마지막 날짜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아직 취합이 덜 된 거니까 빼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요런 정도의 추이인데, 추이를 봤을 때 아직은 좀 이슈가 끝나기에는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미국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확진자가 명확하게 감소하는 모습은 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보시면은 뭐 뉴욕주는 좀 감소했다고, 이제 먼저 좀 매를 맞았으니까 계속 감소한다고 뉴스는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사망자 수도 최악일 때보단 낫지만 이게 뭐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은 계속 제가 지금 인버스2X를 가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뉴스 기사도 보시면 미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주간 실직자가 3천만 명 증가했다. 그래서 뭐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유럽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이제 유럽 얘기도 좀 나옵니다. 미국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천만 명 정도 해서 18%가 뭐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통계에 의하면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 지금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경제가 12%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게 계속 그동안은 이제 유동성에 의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실제적인 숫자, 계속 이제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올 텐데 이런 1분기 숫자,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2분기는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상 유례 없었던 그런 숫자들을 계속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제 과연 시장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그때 어쨌든 시장에 충격이 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좀 충격이 있지 않겠냐 하고 우리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미국 주 종목들도 대부분 어제 보면은 대부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이고, 우리 이제 코스피에 다음 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다음 주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 오늘 한 번 더 장이 열리는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국 장이 지금 아직은 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선물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뭐 미선물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추세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근데 뭐 아직 아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미국과 유럽에 좀 충격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그 여파가 이제 주말 동안 특별한 뭐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코스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한 대로 토요일 밤 9시 반에 실시간 방송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그냥 편하게 얘기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